거실 창으로 들어오는 오후의 햇살이 유난히도 따가운 날이었습니다. 친정아버지의 서재를 정리하다가 떨어진 낡은 일기장. 그 갈색 표지 사이에서 미끄러져 나온 사진 한 장이 제 세상을 송두리째 멈춰 세웠습니다. 사진 속에는 앳된 얼굴의 젊은 아버지와 그 곁에서 수줍게 웃고 있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다름 아닌 1년 전 저의 시어머니가 되신 분이었습니다. 흑백에 가까운 그 사진 속 두 사람은 서로의 어깨를 살짝 맞댄 채 세상 그 무엇도 부럽지 않다는 듯한 평온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사진의 귀퉁이는 세월을 이기지 못해 해져 있었지만 두 사람의 눈빛만은 갓 찍은 것처럼 생생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뭐예요? 왜 이 사진이 여기에 있어요? 제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무거운 발소리. 아버지는 대답 대신 깊은 한숨을 내쉬며 창밖을 응시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떨리는 손으로 돋보기를 고쳐 쓰시고는 한참 동안 그 사진을 바라보셨습니다. 그 시선에는 그리움과 미안함, 그리고 말로 다할 수 없는 세월의 갈증이 한데 엉켜 있었습니다. 그게 벌써 40년도 더 된 인연이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담담했습니다. 그것은 죄를 지은 사람의 비굴함이 아니라 차마 다 피우지 못한 꽃을 가슴에 묻은 노인의 서글픈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알던 아버지는 그저 한 가정의 가장이었지만 이 사진 속의 아버지는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했던 한 남자였다는 사실을요. 이 기막힌 인연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법과 관습이라는 높은 벽 앞에서 우리 가족이 어떤 진통을 겪었는지, 그 애틋하고도 시린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려 합니다. 긴 여정이 될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시간을 돌려 40년 전 충청도의 어느 작은 마을. 아카시아 향기가 진동하던 그 흘길에서 아버지는 춘식이었고 안사돈 어른, 즉 저의 시어머니는 영숙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학교가 끝나면 늘 영숙이의 책가방을 대신 들어주며 논두길을 걸었습니다. 소나기가 내리는 날이면 커다란 토란잎을 꺾어 우산 삼아 함께 비를 피하던 그 시절, 두 사람의 사랑은 동네 사람 모두가 아는 공식적인 비밀이자 가장 순수한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난은 그들의 마음을 지켜줄 만큼 자비롭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입을 하나라도 줄이기 위해 무작정 서울로 상경에 닥치는 대로 일을 해야 했고, 영수가 준 많은 집안의 가세를 일으키기 위해 얼굴도 모르는 사람에게 시집을 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인연은 기약 없이 끊어졌습니다. 아버지는 서울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영숙의 이름을 부르며 밤을 지새웠고, 영수가 준 많은 낯선 집안의 며느리로 살아가며 남몰래 눈물을 훔쳤을 것입니다. 그로부터 4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10년 전 어머니를 먼저 보내시고 홀로 낡은 집을 지키셨고, 시어머니 역시 일찍 사별하고 아들 하나만을 바라보며 모진 세월을 견디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동네 공원 벤치에서 두 사람은 기적처럼 재회했습니다. 흩날리는 벚꽃잎 사이로 익숙한 실루엣 하나가 아버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춘식 오빠, 맞지? 시어머니의 그 떨리는 한마디에 아버지는 40년 전의 소년으로 돌아갔습니다. 머리카락은 희끗해지고 얼굴엔 깊은 주름이 패었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동자만큼은 그 시절 그대로였습니다. 두 분은 다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의 부모라는 무거운 껍데기를 잠시 내려놓고 그저 춘식과 영숙으로 돌아가 서로의 시린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함께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을 나눠 먹고 해질녘 노을을 바라보며 남은 여생은 서로의 그림자가 되어주자고 약속했습니다. 그것은 불륜도 부도덕한 욕망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고독이라는 어둠 속에서 서로가 서로의 등불이 되어주기로 한 세상에서 가장 절실하고도 고귀한 약속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다시 웃음을 되찾으셨고 시어머니는 수줍은 소녀처럼 고운 옷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이들에게 너무나도 가혹한 장난을 쳤습니다. 자식들의 상견례 자리는 설렘과 긴장이 교차하는 곳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 일식집 방 안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저와 제 남편 민석 씨는 서로를 소개하며 장밋빛 미래를 꿈꾸고 있었지만 양가 부모님의 표정은 서서히 흙빛으로 변해갔습니다. 아버지는 물잔을 든 손을 미세하게 떨고 계셨고 시어머니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무릎 위에 놓인 손수건만 만지작거리셨습니다. 두 분은 서로가 누구인지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며칠 전까지도 다정하게 통화를 하던 연인이 이제는 자식들의 결혼을 위해 사돈이라는 이름으로 마주 앉아야 하는 기막힌 현실 앞에 선 것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민석이 어머니 되시는 아버지가 차마 말을 끝맺지 못하셨습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드는 순간 두 분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습니다. 거기엔 반가움보다 더 큰 절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짧게 숨을 들이켰고 시어머니는 입술을 깨물며 눈동자를 떨었습니다. 자식들이 눈치챌까봐 내뱉지 못한 신음이 두 분의 가슴 속에서 천둥처럼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버지는 평소와 달리 부쩍 말수가 적어지셨습니다. 혼자 베란다에 나가 담배를 태우시는 시간이 늘었고 먼 하늘만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곤 하셨습니다. 결혼 준비가 한창이던 어느 밤 아버지는 시어머니와 마지막으로 만났습니다. 두 분은 자식들의 행복을 위해 자신들의 마음을 산 채로 묻기로 결심했습니다. 영수가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자식들이 부부로 맺어지는데 우리가 걸림돌이 되어서야 되겠니? 우리가 여기서 멈추는 게 그게 부모된 도리인 것 같다. 아버지는 담담하게 말씀하셨지만 그 눈가엔 닦아내지 못한 물기가 맺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가 건네는 손수건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서로에 대한 마지막 예우이자 자식들을 향한 가장 아픈 사랑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렇게 두 분은 완벽한 남남이자 사돈으로 돌아갔습니다. 결혼식 날 두 분은 혼주석에 앉아 서로를 보지 않으려 애쓰며 가슴속에는 피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결혼 후 1년 평화롭던 우리 가족에게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일기장을 발견하면서 모든 진실이 드러난 것이죠. 사진과 일기장에는 차마 자식들에게 말하지 못한 두 분의 애틋한 그리움이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남편 민석 씨와 저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유교적인 정서가 지배하는 한국 사회에서 사돈끼리 연인이었다는 사실은 쉽게 받아들여지기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속일 수 있느냐는 배신감이 앞섰습니다. 우리는 두 분을 모시고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시어머니랑 대체 어떤 사이였던 거예요? 우리가 결혼하기 전부터 두 분 계속 만나오신 거잖아요. 제 날카로운 물음에 아버지는 한참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비굴하게 잘못했다고 빌거나 구구절절 변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찻잔을 바라보며 조용히 찬물을 들이켜실 뿐이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너희가 어떻게 내 마음을 다 알겠니라는 슬픈 포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지혜야, 민서가, 우리가 잘못한 게 있다면 그건 너무 늦게 다시 만났다는 것뿐이다. 그리고 너희를 위해 그 만남을 억지로 끊어낸 것뿐이야. 아버지의 한마디는 천근만근의 무게로 제 가슴을 눌렀습니다. 곁에 계시던 시어머니도 조용히 남편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너희를 기만하려던 게 아니었어. 그저 너희 행복이 깨질까봐 우리 마음을 죽였던 거야. 사돈이라는 이름으로 너희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단다. 그게 우리에겐 최선이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그 눈빛은 당당했습니다. 평생을 누군가의 아내이자 어머니로 살아오며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 욕심내지 않았던 여인이 생애의 마지막에서야 발견한 진심을 지키려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의 눈에는 그 진심보다 세상의 시선이 더 무거웠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이해하려 노력하면서도 문득문득 솟구치는 거부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명절에 만나도 분위기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사돈 간의 예우는 더 깍듯해졌지만 그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유리벽이 생긴 듯 했습니다. 그 벽은 부모님들이 쌓은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식들의 편견이 쌓아 올린 것이었습니다. 갈등이 깊어지던 어느 날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만난 시어머니는 초췌한 모습으로 수술실 문만을 응시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평소 따뜻하던 그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지혜야, 내가 저 사람한테 너무 큰 짐을 지게 했나 보다. 사돈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마음 졸이며 살게 한 게 다 내 욕심이었어. 평생을 참기만 하던 사람이 나 때문에 또 참느라 병이 났나 봐. 시어머니는 소리내어 울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메마른 눈동자에는 피눈물이 고여 있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가 수술을 마치고 중환자실로 옮겨졌을 때 면회 시간이 되어 들어간 저는 차마 눈을 뜰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각종 기계에 의지한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계셨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버지의 침대 곁으로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조심스럽게 마치 깨지기 쉬운 유리구슬을 다루듯 아버지의 마디 굵은 손을 잡으셨습니다. 오빠, 나왔어. 지혜랑 민석이도 다 왔어. 그러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줘. 아직 우리 못 가본 곳도 많잖아. 시어머니의 그 떨리는 부름에 감겨있던 아버지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두 분 사이에 흐르는 그 짧은 정적 속에서 저는 보았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사돈이라는 족쇄를 풀고 오직 서로만을 바라보는 두 영혼의 무게를요. 그 순간 제가 지키려 했던 체면과 도덕이라는 잣대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잔인한 것인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자신을 위해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를 키우느라 고생하고 어머니 뒷바라지하느라 허리가 굽었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생애 마지막으로 찾은 소중한 인연을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단죄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중환자실 문 밖으로 나와 한참을 울었습니다. 며칠 뒤 다행히 고비를 넘기고 깨어난 아버지의 손을 제가 먼저 잡았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했어. 아버지 마음,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아요. 두 분, 법적으론 아무 문제 없는 사이잖아요. 그럼 그냥 서로 아껴주며 사세요. 남 눈치 보지 말고 이제는 아버지 자신만 생각하고 사시라고요. 아버지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관자놀이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시어머니도
제 손을 맞잡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조금 특별한 가족이 되기로 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사돈이라 부르며 예우를 갖추지만 집안에서는 누구보다 끈끈한 동반자가 된 네 사람. 유교적 관념이라는 높은 벽을 허무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사랑과 이해라는 망치로 조금씩 깎아내니 그 너머엔 따뜻한 햇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가족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만 있다면 그게 바로 진짜 가족 아닐까요? 여러분은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부모님의 마지막 행복을 위해 세상의 시선을 견디실 수 있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가슴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